케플러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하네스 케플러, 수학자이자 천문학자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유명한 것이 행성 운동 법칙인데 우리가 이걸 케플러의 법칙 이렇게 이야기하죠. 티코 브라의 천체 관측 결과를 분석하고 자신의 연구 성과를 합쳐서 만들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후세에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에 영향을 주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뒤쪽에서 케플러의 법칙을 만유인력의 법칙에 기초해서 설명하는 것이 들어가게 될 텐데요. 순서는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케플러의 법칙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는 케플러의 법칙이 먼저 나왔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케플러의 행성운동 법칙, 우리는 케플러의 법칙이라고 하고 1법칙, 2법칙, 3법칙 이렇게 얘기하는데 케플러는 1법칙, 2법칙, 3법칙 이렇게 한 건 아니고 후세에 그렇게 구분을 했다고 알려져 있죠. 1법칙은 타원궤도의 법칙, 2법칙은 면속도 일정의 법칙, 3법칙은 공정주기의 법칙, 혹은 조화의 법칙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1법칙은 행성은 모항성을 초점으로 하는 타원궤도를 그리면서 공전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계의 행성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타원궤도를 그리면서 공전하는데 태양의 위치가 원운동이 아니고 타원궤도이기 때문에 태양의 위치가 초점에 존재한다. 원의 중심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그게 1법칙이고요. 2법칙은 행성과 태양을 연결하는 가상적인 선분이 같은 시간 동안 쓸고 지나가는 면적은 항상 같다. 그렇죠? 면속도 일정의 법칙이고요. 그다음에 3법칙은 행성의 공정 주기의 제곱은 궤도의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그런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1법칙, 타원궤도의 법칙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타원궤도가 공정 궤도를 이야기하죠. 근데 공전이란 말은 살펴보면 영어로는 그냥 궤도를 돌아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한자로 보면 이게 함께 공자죠. 함께 돌아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만유인력의 법칙에서 생각해 보면 전체가 두 개가 있다. 그러면 두 개가 중간에 큰 전체 모항성 태양계를 치면 태양이 중심이 움직이지 않고 행성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작용 반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게 두 전체 사이의 무게 중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서로 돌아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간에 있다고 생각했던 모항성도 조금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모항성이 질량이 큰 천체인 태양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행성의 궤도는 원형이 아니고 타원형이 된다. 그런 게 되죠. 여기 그림으로 이거 해머 던지기 이 그래픽을 찾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 사람이 가만히 있는 상태, 서 있는 상태에서 해머를 돌리다가 던지는 게 아니죠. 사람도 이게 무게중심을 맞춰주기 위해서 몸을 해머 반대편으로 기울여서 돌리잖아요. 그러면서 던지죠. 그러니까 이 위에서 보면 이 모양이 완전 원형이 되지 않는 거죠. 이 사람도 덩달아 회전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함께 돌아가기 때문에 타원형이 될 수밖에 없다. 대신 중심이 되는 태양, 모항성은 타원궤도의 초점에 위치한다. 그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제2법칙 면적속도 일정의 법칙인데요.
이렇게 이제 타원 궤도로 돌아갈 때 같은 시간을 그렸을 때 멀 때는 적게 돌아가고 가까울 때는 더 길게 돌아가서 이 면적을 보면 같은 시간을 놓고 이 면적을 보면 똑같다. 이게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인데요. 이걸 각 운동량 측면에서 보면 각 운동량 보전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속도는 반지름과 속도의 곱의 형태가 되고요. 이 면적 속도가 일정한 거고,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궤도에서 이 전체하고 여기 돌아가는 전체 사이 거리가 가까우면 만유인력에 의해서 당겨주는 구심력도 강하죠. 그럼 구심력을 이겨낼 만큼 돌아가는 원심력이 있어야 되니까요. 속도가 멀 때보다 가까울 때 속도가 좀 빨라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쓸고 가게 되겠죠. 그래서 각 운동량이 보존되고 가까울수록 속도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속도가 빠르다. 이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게 24절기에서 보면 이게 우리가 현실에서 느껴집니다. 24절기는 태양의 그 회전, 태양의 공전을 우리가 보기엔 태양이 도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는 지구가 도는 건데, 이 지구가 도는 것을 원형이라고 생각해서 360도를 24등분 15도 단위로 끊어놓은 게 24절기입니다. 태양력에서. 그래서 24절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태양하고 지구하고 가깝다면 빨리 돌아갈 거고요. 15도가 지나가는 시간이 짧아지겠죠. 멀면은 15도가 돌아가는 시간이 길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쪽에서 보면 태양 중에서 보면 요 지구의 각도가 작고 여기 지구가 돌아가는 각도가 커지잖아요. 15도 단위로 구별하면 나눠주면 시간이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태양에서 봤을 때 지구가 가장 멀 때는 하지 부근이고요. 가장 가까운 때는 동지 부근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조금 더 보면 동지라기보다는 24절기 중에 소환 부근입니다. 1월 4일 근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일점에서는 빨리 돌아가죠. 그럼 이쪽에서 예를 들어 여기 근일점 부근에서 앞뒤로 90도, 180도 돌아가는 시간하고 여기 180도 돌아가는 시간하고 보면 여기 원일점에서 180도 돌아가는 시간이 길겠죠. 그래서 우리 24절기에서 보면 원일점 앞뒤로 돌아가는 게 하지 전후니까요. 춘분부터 추분까지 보면 186일쯤 됩니다. 추분부터 춘분까지는 179일이죠. 그래서 동지 근처에서는 12개의 절기가 생기는데 추분부터 춘분까지 12개의 절기가 생기는데 179일, 평균적으로 15일이 조금 안 되죠. 대개의 경우 동지하고 소환하고 사이 한 14일쯤 되고요. 나머지 한 15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24절기를 보면 어디가 원일점이고 어디쯤이 원일점이고 어디쯤이 근일점인지를 대강 유추가 가능한 그게 되고, 그거는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에 부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법칙, 조화의 법칙 혹은 주기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공전 주기와 궤도와의 관계죠. 근로기술하면 공전 주기의 제곱은 궤도의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이거를 원궤도를 기준으로 해서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추정을 해보면, 여기서 원궤도라고, 원래 타원궤도인데 원으로 생각해보면 계산이 쉬우니까 원궤도를 계산해 보자는 거죠. 근데 지구의 타원궤도가 원하고 얼마나 차이 나냐 봤더니 20률, 지구 궤도의 20률이 0인 경우가 원이죠. 그래서 0에 가까울수록 타원이 원에 가깝다는 건데 20률이 0.0167쯤 나옵니다. 그 다음 자리가 1이더라고요. 0.01671이 되고, 원일점하고 근일점 사이의 반지름의 비율, 원일점일 때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하고 근일점일 때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봤더니 3.4%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원이라고 생각하고 풀어보면 이 답이 나오겠죠.
원심력하고 구심력은 같아야 된다. 구심력은 끌어다니는 만유 인력이죠. 태양하고 지구 사이 인력이고요. 원심력은 회전하는 속도에 의한 힘이 되겠죠. 이 원심력은 반지름 R분의 질량에다가 속도의 제곱이죠. 여기서 공전 속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유 인력은 두 천체 사이 거리 R의 제곱분의 태양 질량, 지구 질량, 그 다음에 만유 인력 상수 G를 곱한 게 되겠죠. 그래서 양쪽에 R이 있으니까요. 양쪽에 R을 곱해보면 속도의 제곱은 R을 곱하고 양쪽에 지구 질량 M을, 스몰 m을 빼버리면 V 제곱은 G 곱하기 R분의 M이 되고, 그 다음에 V 있어야 공전 속도는 공전 주기를 원주의 길이를 공전 주기로 나눠주면 속도가 되겠죠. 2파이 t분의 2파이 r이 될 거고, V의 제곱을 여기 바꾸면 t분의 2파이 r의 제곱은 g 곱하기 r분의 m 되죠. 그 다음에 이걸 풀어주고 2파이의 제곱을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t의 제곱분의 여기는 r의 제곱이 있었고, 이 r 이쪽을 우측에 있는 r을, 오른쪽에 있는 r을 왼쪽으로 넘겨주면 t제곱분의 r의 3승은 g 곱하기 4파이 제곱분의 m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태양질량 상수고, 여기도 상수고, g도 상수죠. 그래서 t의 제곱하고 r의 세제곱 사이는 비율이 상수가 되죠. 그러니까 공전 주기의 제곱, t의 제곱하고 궤도의 반지름의 세제곱, r의 세제곱은 상수, 서로 비례관계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알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면 유도가 되는데, 그 전에 몰랐을 때 기준으로 관측 결과만으로 이런 법칙을 끌어냈다. 그런 평가할 만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케플러의 법칙 세 가지를 살펴봤고, 우리가 그 세 가지가 나오는 근거를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후세에 나온 거긴 하지만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그게 성립된다는 걸 살펴봤고요. 단 한편으로는 우리가 생활하는 24절기에서 케플러의 법칙이 드러난다는 것도 아울러 알아봤습니다.